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종합뉴스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실내외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세종시에는 관련 조례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안전체험시설이 부족한 것은 물론 있는 시설에 대한 활용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제정된 천안시 5개 행사 안전관리 조례입니다. 각종 공연이나 축제 등 5개 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안시장은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거나 긴급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 역시 시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 밖의 행사는 권고 수준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5개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이런 조례도 세종시엔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이 전국 광역과 기초지자체에 5개 행사 안전관리 조례 제정 현황을 조사한 결과 12개 광역시도를 포함해 모두 68개 지자체가 시행 중인데 여기에 세종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보다 진일보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관련 조례를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관이 주도하는 행사 외에도 이번 이태원 참사처럼 그 주체가 없는 행사도 안전 점검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담은 조례가 좀 시급히 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체험관 시설 운영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전국의 안전체험관 현황을 보면 세종에만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이 단 한 곳도 없는데 그나마 하나 있는 세종시 교육청 안전체험교육원은 교육청이 관할하는 유치원이나 학생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화나 일반 시민은 안전교육을 받기가 쉽지 않은 구조인 겁니다. 세종시에서는 현재 그 세종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체험교육원 단 한 곳뿐인데요. 따라서 그 어린이집 원화들이라든지 성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랑 교육청이 협업을 통해서 좀 더 체험할 수 있는 인원을 확대해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를 반면교사 삼아서 지역의 안전관리 제도나 시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시가 사회적 경제과를 일자리 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민선 8기 조직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산 지역 사회적 기업 등은 가치와 비전을 담은 명칭을 변경한다는 것은 사실상 폐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입장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달 21일 민선 8기 조직 개편 밑그림을 발표한 아산시. 현재 사회적 경제과를 일자리 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속 4개 팀 중 하나인 사회적 경제팀을 공정경제팀으로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즉각 아산 지역 사회적 경제 영역의 반발로 이어졌습니다. 시민경제 부정하는 아산시는 각성하라! 아산 지역 사회적 기업과 시민단체 등 54곳이 참여한 아산시 사회적 경제를 위한 시민 모임은 아산시가 사회적 경제에 대한 몰이해와 무관심 그리고 편견으로 잘못된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일방적이고 시민 참여 없는 사회적 경제과 폐지를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경제과 폐지로 인한 예산 삭감 등 사회적 경제 축소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것을 바꾼다는 것은 그 가치와 철학을 포기한다는 거고요. 당장은 예산과 사업의 축소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가치와 철학 아래에 이런 사업과 예산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겁니다. 이에 아산시는 청년과 노인, 여성 등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부서 명칭을 변경했을 뿐 사회적 경제팀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큰 기조 변화 없이 이어진다며 이번 개편으로 사회적 경제가 축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아울러 예산 삭감 우려에 대해서는 그동안 집행해왔던 예산에 대해 불필요한 부분이나 과다한 부분을 재검토하는 것이라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이날 시민 모임은 사회적 경제과 폐지 반대 서명서를 아산시장에 전달하는 한편 폐지 입장이 철회될 때까지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경제과 명칭 변경을 놓고 논란이 불거지면서 민선 8기 아산시 조직 개편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 친환경 에너지단지 홍보체험관이 말뿐인 체험관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체험은커녕 전시물은 비품 등으로 가려져 제대로 볼 수도 없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친환경 에너지단지 홍보체험관입니다. 입구부터 방역 물품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생활자원 처리장과 물안경센터, 분유 처리장 등에서 나오는 폐에너지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려주는 전시물은 전원이 꺼진 지 오래고 이마저도 쌓여있는 사무용품 등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장애인 여자 화장실 안은 화장지 등 비품으로 가득 차 아예 이용할 수조차 없습니다. 홍보체험관이라고 부르기조차 민망한 수준입니다. 홍보체험관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자가발전 운동기구도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에 홍보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는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은 방문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약 1년 6개월 전부터 체험관 절반을 공영 버스팀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난 여름 발생한 침수로 인해 사무용품 등을 쌓아놓은 것이라며 즉시 시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홍보체험관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아산시와 논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산시 역시 친환경 에너지단지 홍보체험관의 방문자 수가 거의 없는 만큼 용도 변경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문객이 없다는 이유로 아예 관심을 놓으면서 말뿐인 친환경 에너지단지 홍보체험관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민주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의식과 태도를 함양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학교에서부터의 교육이 중요하겠죠. 이를 위해 세종시 교육청이 학생 자치활동 지원을 점차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요. 학생연합회 활동 지원을 비롯한 세종교육의 학생 자치 방향을 김호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 각급 학교 학생회장 등으로 구성된 학생연합회 한울이 리더십 캠프를 열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는 학생자치활동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토의하는 자리입니다. 세종시 학생회장들이 모여서 다 같이 함께 자기 학교의 공약을 얘기하고 학교에는 어떤 문제가 있고 저희 학생회는 이런 것을 발전시키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서 세종시 학생회 개개인의 학생회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학생회 자체의 발전을 좀 이루고 싶어서 지난 9월엔 교육청에서 학생연합회 총회를 연 바 있습니다. 학생회가 주도적으로 기획하는 행사나 활동을 이야기하고 여기에서 좋은 아이디어도 얻어갑니다. 원하는 학생들이 필요할 때 그 당근마켓이랑 똑같은 시스템으로 원하는 물품을 올리고 또 살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봤고 도난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동체 의식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핵심 역량을 키우도록 돕는 게 학생연합회 운영의 목적입니다. 학생이 지금 현재 시민으로서 참여를 하고 자기 의견을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반영도 시키고 시민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세종시 교육청은 이러한 학생연합회 운영 외에도 학생 자치활동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제정된 학생 자치활동 지원 조례입니다. 학생이 민주시민의 자질과 태도를 함양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학생 관련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학생회 운영을 위한 공간 구성과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 지원 등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을 본인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걸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시민이 되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저희는 그래서 참여나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게 그리고 실제 자기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들을 스스로 찾아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학생이 주도하는 학교 자치가 세종에서 꽃 피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오는 17일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 세종시 전체 고등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이는 감염병으로부터 수험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이 기간 동안 수능 시험장에 대한 점검과 사전 소독 등 철저한 방역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확진자와 격리자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 수험생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시험 환경을 제공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아산 생활권 행정협의회 정기회의가 2년 만에 천안아산 상생협력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두 도시는 고향사랑 기부제 상호 홍보를 비롯해 열린 도서관 운영과 장제천 생태 복원을 위한 공동 대응, 시민 건강 증진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호수공원 만들기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공공시설물 교차 합동 안전점검과 시 경계지역 악취 민원 대응을 위한 합동 점검 추진 등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천안아산 생활권 행정협의회는 2014년 9월 시작돼 이번 제13차 정기회의까지 아산시와 천안시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66개의 안건을 발굴하는 등 시민들의 편익 증진으로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종시는 비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남아 있었는데요. 오는 14일부로 하나 남아있던 조정 대상 지역에서도 해제되면서 이제 비규제 지역이 되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가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전면 해제됩니다. 지난 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제 지역 해제를 결정했고 10일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면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실질적인 효력 발생은 오는 14일부터입니다. 지난 9월 투기 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지 2개월 만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도 해제되는 겁니다. 이로써 비수도권 가운데 유일하게 규제 지역으로 남아있던 세종시도 14일부터는 완전히 비규제 지역이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면 현재 50%인 LTV, 즉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일부 거래 상승 효과는 기대할 수 있어도 당장 매매 가격 상승 전환을 이루긴 어렵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비규제 지역으로 풀렸기 때문에요. 거래량은 확실히 조금 늘어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취득세 중과가 없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아직은 그 상승장으로 돌아서기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금리가 아직 내려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하는 DSR, 이른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의 규제 완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이사 수요가 몰리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의 부동산 거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 조사 기준으로 세종시 월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해 7월 이후 15개월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한편 세종시는 정부의 이번 규제 지역 해제 결정에 대해 즉각 환영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시는 논평을 통해 이번 해제로 무엇보다 대출 규제가 완화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청약 조건과 세제 완화 등으로 그동안 꽉 막혔던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아울러 세종시는 현행 60%인 지역 우선 공급 비율이 최대 80%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산 탕정 매곡천 횡단교량이 3년 만에 개통했습니다. 곡교천로와 이순신대로를 잇는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면서 매곡리와 신도시 주민들의 도로 이용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막혔던 아산 탕정 매곡천 횡단교량인 매곡1교가 드디어 개통했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착공에 들어간 지 3년 만입니다.
길이 62m에 폭 22.4m, 왕복 4차로 규모입니다. 지난해 준공된 국교천로와 이순신 대로를 잇는 도시계획도로인 탕정중로 1-18호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교량으로 매곡리 주민과 탕정지구 신도시 입주민들의 도로 이용이 보다 편리해지는 것은 물론 이순신 대로에서 탕정역 접근성도 크게 향상됐습니다. 기존에 이용돼 왔던 매곡교는 보행교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매곡천 생태하천과 연계하고 기존에 이용하던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아산시는 내년 2월쯤이면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교대 규각은 일부는 철거하고 일부는 또 재활용하고 상판은 이제 보행교로 뜯어내고 다시 재가설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6월 새 아산로 개통에 이어 국교천로와 이순신대로를 연결하는 교통망이 구축되면서 신도시 지역 교통 편의가 날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반면 아산 배방읍 공수리와 북수리를 잇는 직통도로 공사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시작됐는데요. 구간 내 있는 건물에 대한 보상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올해 개통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김장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5월 공사를 시작한 배방중로 1-1호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공수리와 북수리를 직통으로 연결하는 길이 94m, 4차로 도로로 계획대로라면 지난 6월 준공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상 협의가 늦어진 데다 도로 구간 안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는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 업체에 맡기는 등 공사 중단 기간이 길어졌고 9월이 돼서야 철거 등이 완료되면서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도로 공사 완료 시점은 다음 달 5일까지. 하지만 도로 구간 안에 있는 한 곳이 보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개통 지연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아산시는 수용 재결 절차까지 진행했지만 거주민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선 다음 달까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구간을 제외하고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명도 소송을 진행해 법적인 근거를 확보한 뒤 나머지 구간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명도 소송을 진행하는데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보상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도로 개통은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 출신 영원한 국민 마라토너죠. 이봉주 선수가 직접 코스를 설계한 마라톤 대회가 지난주 일요일 천안에서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4,700명이 참가했는데요. 대회 현장 송용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선수들이 시원하게 뻗은 도로를 힘차게 내달립니다. 올해 처음 열린 천안 이봉주 마라톤 대회입니다. 천안 종합운동장에서 번영로를 거쳐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5km와 10km, 하프 등 3개 코스에 전국에서 4,700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선거업이 고향인 이봉주 선수가 천안 전역을 돌며 코스를 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가 직접 코스를 설계한 대회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장에는 희귀병으로 투병 중인 이봉주 선수가 직접 나와 일일이 참가자들과의 기념 촬영에 응하기도 했습니다. 이 선수는 고향에서 이런 대회가 열려 영광이라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코스 개발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코스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어쨌든 제가 이 천안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늘 다니던 길, 뛰던 길이라서 좀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뭐라 그럴까 편안하게 이렇게 달릴 수 있는 그런 코스를 한번 만들어 봤죠. 한편 첫 대회 하프 코스에선 남용우 선수와 이정숙 선수가 10km 코스에서는 공병구 선수와 민경애 선수가 각각 1위를 차지했습니다. 천안시는 앞으로 풀코스까지 개발해 국제적인 대회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풀코스까지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기 때문에 천안 이봉주 마라톤 대회를 세계적인 마라톤 대회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봉주 선수도 자신이 우승을 차지했던 미국의 보스턴 마라톤 대회처럼 대회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가 오는 23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 검사를 추가로 실시합니다. 23일은 조치원 읍사무소에서, 24일은 세종시청에서 검사를 진행하며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검사 대상은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로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계량기가 해당됩니다. 한편 올해는 8월과 9월에 걸쳐 정기 검사를 진행했지만 이 기간 중에 부득이하게 검사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 추가로 검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시는 전했습니다. 천안시는 겨울철 대설과 한파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4개월 동안 재대책 기간을 운영합니다. 시는 이 기간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하고 염화칼슘과 제설제, 소금 등의 제설 물자를 구비할 계획입니다. 또 응달과 비탈길, 교량, 육교 등 도로별 제설 우선순위를 선정했습니다. 아산시가 유기 유실 동물들의 보호 공간을 마련하고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건립 중인 동물복지지원센터의 명칭을 온봄으로 확정했습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온봄은 아산의 옛 지명인 온양의 온과 따뜻할 온, 그리고 돌봄, 따뜻한 계절의 봄이 가지는 중의적 의미를 조합해 유기 유실 동물에 따뜻하게 돌보겠다는 동물복지지원센터의 목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아산시가 34억 원을 투입해 배미동에 건립되고 있는 아산시 동물복지지원센터는 오는 12월 시 직영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1월 정식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